거기 때문에 네.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과감하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또 해드릴 거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책을 2권을 드렸어요. 네, 2권을 드렸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안 써있는 무지 노트고요. 네. 자, 무지 노트는 어떨 때 사용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 무지 노트에다가 푸세요. 식을 그 페이지랑 번호랑 쓰시고 이제 푸는 과정은 이 노트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책에다가는 답만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월 29일 날 정기평가 볼 거거든요. 네, 그 전에 다시 한번 좀 풀어보세요. 네. 책에다가. 네. 그래서 좀 반복해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니까 노트에다 한번 풀고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또 다시 한번 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트니까요. 이제 앞으로 풀이는 그 번호랑 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거기 노트에다가 순서대로 그냥 쭉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나가면 이제 앞으로는 채점을 다 해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면은 질문만 먼저 받아요. 네. 그러니까 숙제는 채점까지 다 해오는 거야. 네. 왜냐면 채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내용 자체들이 네. 그래서 우선 채점까지 다 하고 수업 시작하자마자 모르는 거 질문을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 진도가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이 책은 다행인 게 교육과정이 바뀐 책이에요. 근데 지금 책이 2권이잖아요. 개념 플러스 유형은 교육과정이 바뀐 책이에요. 그리고 베이직세는 교육과정 바뀌기 전 책이에요. 네. 그래서 베이직세는 어디까지만 똑같냐면 뒤에 이제 부등식 단원까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 베이직세는 같이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직 개정된 연산 문제집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다행인 건 이 개념 플러스 유형이 유일하게 나온 이 개정된 책이에요. 지금 딱 하나 나왔어 지금. 네, 근데 그게 다행히 나와서 지금 니네가 앞으로 고1 때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지금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랬으면 옛날 과정으로 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고 그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경우에서는 책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개념편, 유형편, 답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유형편은 이름을 써서 저한테 내세요. 네. 네. 이준혁, 어연서, 김가은, 김범준, 김찬서, 박하은, 이주아. 네. 김찬서 학생만 나왔어요. 네. 네, 1월달부터라고 얘기하던데. 네. 네, 그러니까는 이번 달까지는 월수금. 다음 달부터 화목.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름을 써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아부펜으로 그냥 쓰셔도 안 뜯어져? 정답이요? 아니요, 정답지는 안 거둘 거예요. 뜯어줘? 왜 이걸 못 뜯어? 이만큼 뜯어. 이게 이제 네임펜으로. 네, 네임펜이 있어야 되는 책이야? 비닐이야? 네. 네. 이걸 주시면 이건 나갈 거고요. 네, 이걸 주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실 거예요? 네. 네. 딴 걸 주시면 어떡해요. 얇은 거. 네, 그걸 주시는 거예요. 네. 얇은 걸 주시면 됩니다. 더 줬나? 너무 주면 되나? 이름 써야 되나? 자,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우선 우리가 개념책이랑 베이직 세너 위주로 진도를 나갈 거고, 하다가 혹시 시간이 남아. 네.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 네. 근데 혹시 시간이 남으면 수업 시간에만 조금 제가 몇 문제 골라서 풀 거야. 네. 그 외에는 안 풀 거야. 네. 이거 문제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냥 필요하시면은 이제 다 돌려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쓰라고 한 거고. 네. 저희는 이제 개념편이랑 베이직 쌤을 위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도는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나가는 거고요. 네. 베이직 쌤은 그 진도 나간 만큼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숙제는 2권인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 쌤은 진도 나간 만큼 숙제가 되는 거고, 네. 개념 플러스 유형은 수업 시간에 원래 정상적으로 나가는 진도 책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지가 엄청 두껍죠? 네. 자, 답지 안 걷어요. 네. 보셔도 돼요. 네. 보셔도 되고요. 문제 풀다가 답 확인하셔도 괜찮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네. 언제든지 처음 배울 때는 좀 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몰라서 못 푸는 것보다 그게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처음 배우실 때는 한 문제 뭐 풀어보고 확인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한 페이지 풀고 뭐 확인하셔도 상관없고. 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셔도 되는 거고. 뭐 아예 대놓고 이렇게 아예 몰라가지고 대놓고 보지만 마세요. 네.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 네. 참고용으로 계속 보셔도 돼요. 네. 참고용으로.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좀 찾아보고, 네. 뭐가 공식이 좀 헷갈리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보고, 네. 그런 식으로 진도는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개념 플러스 유형이랑 베이직 쌤 숙제를 같이 이제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주화 같은 경우는 저희 반이 지금 처음이어서, 네, 주화는 제가 이제 수업하면은 영상 다 찍어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카톡방 들어온 데다가 제가 링크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네, 수업한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 이해 안 가거나 그런 거는 좀 반복해서 좀 보시고. 근데 고등수학부터는 웬만하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웬만하면. 네. 솔직히. 왜냐면 한 번 듣고 좀 알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 뭐 다 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모르는 부분을 좀 찾아서, 네, 다시 한번 설명 보시고, 네, 그거에 맞춰서 좀 따라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이거를 한 번 배워서 다 이해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네. 얘네들이 이제 고1 중간고사까지 딱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 이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몇 번 공부하냐면 최소한 4번 해야 돼. 네, 이 책을. 네. 1학기 것만 한 4번 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이야. 한 5번 하고 중간고사 볼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정도 하고 시험을 봐야지 점수가 좀 나와. 그런데 한 번 하고 이렇게 다 이해하기에는 바라지도 않고, 네, 한 번 하고 다 이해하기엔 바라지도 않고, 여기에서 반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성공한 거야. 설명한 거에서. 그러니까는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한 계산 방식 정도의 반 정도만 좀 이해하자. 뭐 구체 더 깊게 이해하는 거는 좀 2번째 할 때 좀 생각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세요. 한 번에 이해하면 좋긴 하지만,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네, 그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 29일에 정기평가 본다 그랬는데, 정기평가는 20문제 낼 거고, 네, 시험 시간은 1시간이고, 네, 그 다음에 20문제 다 서술형이고, 네, 그래서 객관식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서술형으로 시험을 볼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범주지처럼 답만 딸랑 쓰시면 다 틀린 거야. 네, 1점도 안 줄 거예요. 네, 식을 써야지 부분 점수를 줄 겁니다. 네, 답만 맞추는 거는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는, 네, 1점도 아까워.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더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식을 주면 열심히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책에서 낼 겁니다. 네, 똑같이.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네. 완전히 똑같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네, 점수 맞는 게 완전히 달라지겠죠. 애들 이렇게 시험 딱 해서 보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공부 적당히 하는 애들은 딱 보면은 한 40점? 이렇게 나와요. 네. 공부를 진짜 좀 열심히 했어. 네. 그렇게 하면은 한 80점 이렇게 나와요. 거의 달달 외웠어. 그러면 90점 넘고. 네. 자, 약간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보통 점수는 평균 한 60점 정도? 네. 이 정도가 이제 시험을 보면 나오는 점수고, 20문제 중에서 60점이 한 8개 정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틀리게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게 대충 이제 써야 될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점수가 나오냐면, 다 이제 쓰다가 한 반 정도만 맞아. 그 다음부터 틀려. 네, 그래가지고 틀리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네, 반만 맞고 반은 틀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시험을 보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 책에 있는 거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시험은 무조건 잘 봐요. 네, 똑같이 내니까 못 볼 이유가 없죠? 네, 자, 책에 있는 거를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시는 게, 네, 정기평가할 때 좀 점수는 잘 나오는 방법이다. 뭐, 특별한 새로운 유형을 지금은 막 열심히 풀 필요는 솔직히 없고요. 똑같은 방식 유형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처음 하실 때는.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 막 그런 거 아직 손 안 대도 돼. 책 끝난 다음에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해도 돼. 네, 아시겠죠? 네, 원래 있던 교재를 반복해서 풀어라. 네, 그게 조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할 건데, 하기 전에, 다음 주에 금요일날 공식 시험을 볼 겁니다. 네, 제가 미리 예전에 얘기했었죠? 있었던 사람들은 다음 주 금요일날 볼 거예요. 한 장씩 받으시고.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프린트 내용으로 공식 시험을 볼 거고요. 자, 공식 시험은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 보면 뭐 시계 하나 있으면 등호가 있죠? 네, 왼쪽 거는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 것만 쓰는 거예요. 네, 제가 오른쪽 거를 다 비워놨어요. 네, 그래서 앞뒤 다 있죠? 네, 앞뒤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시기예요. 네, 요즘 공식은. 네. 이따가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이해 못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무대뽀로 외우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네, 이거는. 그래야지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식 시험을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수업 시작하자마자 제가 만들어 놓은, 네, 오른쪽 것만 비워놓은 시험지를 드리면 그냥 거기다 다 쓰시고 내시면 되고, 오른쪽이 어떻게 비어있어요? 제가 지워놨어요. 1번을 보시면은 A 플러스 B 가로 닫고 제곱이죠? 그 오른쪽 게 없어요. 네, 네, 우변이 없어요, 우변. 네, 우변을 다 제가 지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식 시험은 3개까지는 봐드릴 거고요. 그 이상 틀리면 제 시험입니다. 네, 다 통과할 때까지 계속 볼 거예요, 제 시험. 네, 그러니까는 금요일에 통과를 못했으면 그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그냥 공식 시험 다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틀렸을 때는, 네, 4개 이상부터는 틀린 거 하나당 한 30번씩 쓰게 할 거야. 네, 깜지 좀 할 겁니다. 네, 깜지를 해야지 좀 외우니까. 네, 그래서 깜지 좀 쓰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식은. 네, 하실 거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우선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 많이 하시고 모르면, 네,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텨보세요. 네. 여기 찬서 없지만 찬서는 포기해서 우리 반에 왔었잖아요. 네, 고등수학 하다가.
너무 어렵고 하기 싫다고. 네, 니네들도 그럴 수 있어. 네. 나는 다른 사람 얘기는 아니야. 근데 찬스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하잖아요. 네. 다시 해야 돼서 다시 하는데 오늘 안 나와서 그렇지. 얘는 뭐 근데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보충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첫 단어는 중학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네, 아는 내용들은. 네, 그리고 모르는 내용을 위주로 좀 할 건데, 오늘은 첫 수업이라 아마 고등학교 내용은 방금 드린 공식 정도 설명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네, 공식 정도 설명하다가 그 외의 문제들은 다 중학교 내용들이어서 몇 문제만 제가 골라서 풀고 넘어갈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몇 페이지냐? 8페이지. 아마 오늘 설명 14페이지까지 할 것 같아요. 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 말 많이 보셨죠? 중학교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은. 여기 이름부터 정의부터 나와 있죠? 항이 뭔지, 상수항이 뭔지, 개수가 뭔지, 차수가 뭔지, 다항식의 차수, 동류항 뭐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이거 모르고 계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할 얘기가 없어요. 네. 동류항이나 그런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새로 나온 거는 이제 다항식의 정리에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네, 요게 지금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내림차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 거를 하셔서 설명은 들었어요. 오름차순은 설명을 안 들었어도. 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내림차순? 어디서 배웠냐면 3학년 1학기 때 인수분해할 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할 때 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림차순은 이제 얘기를 해볼 거고 인수분해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평상시에는 별로 사용 안 하는데 뒷단원에 인수분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때 좀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사용을 할 거고 오름차순은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시키지 않으면 오름차순으로 꼭 써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네, 거의 쓸 일 없고요. 내림차순을 거의 대부분 씁니다. 계산을 인수분해 할 때.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내림차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식을 기준으로 보면 네, 문자를 뭐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보면 x가 있고 y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인수분해 할 때는 보통 차수가 낮은 문자를 내림차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뒤에 인수분해 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얘는 문자 두 개를 다 내림차순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림차순 해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라 이렇게 얘기하던지 y에 관해서 내림차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어떤 문자를 지정해서 그거의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x의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을 한다면 내림차순은 의미는 차수가 높은 x부터 차수가 낮은 x까지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차수가 제일 높은 x는 3x제곱이죠. 네. 그러니까는 3x제곱을 제일 먼저 써야 돼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x, 이제 x제곱이 끝났으면 x를 보시는 거고 x를 봤을 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항 두 개. 그러면은 얘네들은 동류항인 거야. x에 관해서 동류항인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의 개수가 5y인 거죠. 네, y까지 개수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x의 개수가 4인 거지. 그러니까 동류항이라면 동류항끼리는 서로 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로 묶어서 네, x항이 두 개면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없는 애가 또 있죠? 그 애들은 그냥 나열하시면 됩니다. x가 없는. 그러면 x제곱 뭐 쓴 거고 x 쓴 거고 상수항, 얘가 상수항인 거죠. 지금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이 상수항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y의 내림차순도 한번 쓸게요. 자, y의 내림차순도 다시 한번 쓰면은 y를 기준으로 보라 그랬고, 네, 그럼 y가 지금 여기 있죠? 네, 그러니까 얘가 먼저야.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y가 여기 있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5xy. 그 다음 y가 나머지는 없죠?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이렇게 쓰면 이게 y의 내림차순을 한 겁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으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 네, 이렇게 된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하고 갈까? 방금 요 첫 번째 식, x의 내림차순을 한 거예요. 이 두 개는. 네, 그래서 x의 내림차순 한 게 이게 얘랑 같은 거였고, 반대 오름차순을 했다 그랬잖아. 그냥 거꾸로 쓴 거예요. 네, 상수항을 먼저 쓰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쓴 거죠. 얘가 상수항이라 그랬으니까. x의 개수가 있는 애니까 얘를 그 다음에 쓴 거고, x제곱 있는 애를 마지막에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통째로가 상수항이니까 상수항을 그대로 모양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1-y제곱 뭐 이거랑 같은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바뀌어도. 네, 상수항이니까 어차피 그 한 묶음이. 그래서 저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답지를 나중에 이제 풀다가 보실 거면 괜히 헷갈려요. 오름차순이 내가 잘못됐나? 막 이런 생각해요. 1-y제곱으로 써놓고 내가 오름차순을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맞는 거야. 그냥 상수항 통째로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지 보는 방법도 나중에 보시면 괜히 내가 답지랑 틀리니까 다르게 썼다고 생각해.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푼 게. 근데 그게 아니어도 막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답지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헷갈리면은 보는 방식도 좀 물어보시면 돼요. 답지 같은 거. 여긴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쓴 거는 맞는지 틀린지 그런 거 확인해 보셔도 돼요. 답지가 있는 게 다 맞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답지에 있는 풀이가 훨씬 어려운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제가 푸는 방식이랑 답지에 푸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답지를 처음이니까 제가 보면서 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그래도 답지에 써있는 게 틀린 방식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보라고 처음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되면은 훨씬 쉬운 방식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식을 당연히 쉬운 방식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좀 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뭐 이거는 중학교 내용입니다. 그냥 계산하시는 거예요. 전개하신 다음에 동류한끼리 더하기 빼기 할 얘기 없어요. 네, 교환법칙, 변환법칙 똑같아요. 할 얘기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할 얘기가 없고, 자, 이제 1, 2번은 이따가 제가 설명 다 끝난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풀다가 막히시면 다시 얘기하시면 또 다시 제가 풀어드려요. 그럼 문제를 네. 요거 선생님이 주신 거 이거 센 이거 다 풀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페이지랑 번호 써서 네, 풀이만 쓰시면 돼요. 어차피 책으로 문제도 볼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문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베이직 쌤 풀 때도 여기다가 써요? 아니요, 개념 플러스 유형만. 베이직 쌤까지 쓰면은 그 노트는 금방 끝날 거야. 네, 금방 끝날 거야. 베이직 쌤은 그냥 책에다 푸셔도 상관없어요. 연습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면 다항식의 덧셈 뺄셈도 할 얘기는 없어요. 이것도 중학교 내용이에요. 혼합 계산인 거야, 그냥.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에 얘를 대입하시는 거다. 이것도 중학교 때 좀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셔라. 그러면 되는 거여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시간만 좀 오래 걸릴 뿐이에요. 이제 이런 거는 이따가 연습해 보시면 되고, 제가 해드릴 건 1-3번. 네, 요거 계산하는 거는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두 다항식 A, B가 있는데 A 플러스 B가 3x제곱 마이너스 3xy고 A 빼기 B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고, 그래서 A 마이너스 2b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사용하시면 되는 거냐면 연립방정식 사용하는 거예요. 요식과
요식을 더하면 b가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럼 2a는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2로 나누면 a는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를 구해놓고요. 자, a를 구했으면 연립방정식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a랑 b랑 더한 게 얘잖아요. 그럼 b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얘랑 얘랑 더해서 3x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x제곱이 b가 무조건 돼야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y가 있어야죠. 네, 상수항이 없죠? 빼기 1이 있어야죠. 그래서 a, b를 구해놨죠. 네, 그래서 a, b를 구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다시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a고 마이너스 2 곱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가 돼서 위아래를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이 3이 되죠. 그 프리과정들에서 써요? 아니면 네, 필요하시면 네. 필요하시면 쓰시고요. 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쓰셔도 괜찮아요. 푸는 거 괜찮아요? 이 정도는? 준혁이 왜 이렇게 심각해? 이 정도 괜찮지 않아? 네, 이 정도 문제는?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하나,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다항식의 곱셈.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 나옵니다. 네. 다들 기억을 하고 계세요? 지수법칙? 기억 안 나요? 이게 기억 안 나긴 힘들 텐데. 기억나지 않아요? 이 정도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면 밑이 똑같을 때에는 지수를 서로 더해서 쓴다.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밑이 다를 경우에서는 계산할 수 없다. 네. 그리고 2의 4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을 하면 2의 4 빼기 4는 2의 0제곱인데 지수가 0이면 항상 밑이 뭐든 간에 값은 항상 1이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면 2의 4 빼기 2여서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2의 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이면 2의 2 빼기 4여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지수가 마이너스가 붙는 건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아요. 이거는 고2 때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지수가 마이너스 있는 거는 대신에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분모에다 다 쓰죠. 자,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모가 더 큰 수일 때에는 분모에 남아야 된다. 이 정도가 이제 지수법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배를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3의 2의 뭐 2b 제곱의 뭐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마음대로 막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네, 분배 법칙을 하시면 각자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얘 제곱하면 분자는 4고 이렇게 하면 지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여서 4고 3의 제곱이면 9고 얘는 a의 제곱이고 그래서 가로가 있을 때 지수끼리는 곱하기다. 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네,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2학년 1학기 때 이런 거 어려워했었잖아요. 2x제곱 플러스 2가 뭐 a다. 그래서 이거 변형하는 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얘는 2x 곱하기 2의 1제곱이 a여서 2의 x제곱은 2분의 a로 바꿔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요걸 생각했을 때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2의 4x제곱이면 얘를 2의 x제곱의 4제곱이어서 여기다 대입하니까 2분의 a의 4제곱이 돼서 16분의 a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던 문제들이죠.
요 정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나요? 요즘 파란색만 기억이 나나요? 빨간색은 기억이 안 나시면 패스. 자, 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니네들 시험 볼 때.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얼마나 친절해요. 중학교 거까지 다 설명해 주는데. 네. 까먹었으면 또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 자, 다항식의 곱셈은 3학년 1학기 내용인 거죠. 분배 법칙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씩 다 곱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모르면 다 곱하시면 돼요. 네, 한 번씩. 뭐 여러 개이더라도 상관없어요. 가로에 항이 3개씩 있어도 모르면 다 곱해야 되는 거야. 고민할 이유가 없어. 네,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는 자, 아까 제가 드린 곱셈 공식이 있었죠? 여기에 있는 게 문제를 봤을 때 보이면 이걸 사용하는 거고, 문제를 봤는데 여기 있는 공식이 매칭이 되는 게 없어. 그럼 무조건 전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네. 뭘 해도 전개해도 답은 나와.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거 교환, 결합, 분배는 할 얘기 없어요. 네. 이거는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제 본격적인 공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4번 공식이 제가 프린트를 드린 그 내용이에요. 네. 똑같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공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쉽게 외우라고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설명이 뭔 얘기인지 모르시더라도 외우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는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공식입니다. 네. 솔직히 이 공식은 몰라도 풀 수는 있죠. 네. 전개만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몰라도 풀 수 있지만, 뭐 전개를 하나 그냥 해드리면, 네,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면 아까 위에서 한 번씩 다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a제곱, ab, b제곱이 되는데 동류항이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 과정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만 써도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이런 중간 과정을 쓸데없이 안 쓰기 위해서 공식을 외운다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공식을 외워놨다면 앞에 있는 a를 제곱해서 쓰고 부호까지 같이 제곱해서 쓰고 같이 곱해서 2 곱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밑에 있는 공식도 a를 제곱해서 쓴 거고 마이너스 b를 제곱해서 쓴 거고 a랑 마이너스 b를 곱하고 2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ab가 된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세트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것도 합차 공식이죠. 숫자는 같은 건데 부호만 다를 때 사용하는 합차 공식이 뭐 인수분해할 때나 뭐 계산할 때 좀 많이 나오죠. 합차 공식이 위에 있는 1번보다는 네, 2번, 3번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계산을 하실 때에는 네,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빼기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간략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3, 4번은 굳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외운다면 3번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3번 정도는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x 플러스 4, 뭐 x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x제곱이고 x의 개수는 얘네 두 개 더한 2x고 상수항은 얘네 두 개 곱한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자리가 합의 자리고 상수항에 이 자리가 곱의 자리라는 건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도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용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3번은. 그래서 근데 저런 거는 그냥 전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번 같은 거는 그냥 계산할 때 방정식에서나 좀 이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번은 그냥 전개하세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전개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우지 마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5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5번에 나와 있는 거 전개하는 거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공식 한번 얘기하고 좀 이제 설명이 지루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별거 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얘 하나당 3번씩 얘 하나당 3번씩 그래서 9번 전개하시면 돼요. 네. 그래도 답은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개수가 많아지면 힘들어지니까 쓸 때에는
옆에 있는 식을 보시면 각자 제곱해서 하나씩 쓰고 두 개씩 곱해서 2 곱해서 쓰는 거예요. 두 개씩 곱해서 2 곱해서 쓰고 두 개씩 곱해서 2 곱해서 쓰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얘는 공식을 이렇게 외워두는 거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응용이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꼭 이 모양만 공식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A, B,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부호가 바뀌는 거일 때에도 크게 변화는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 다 문자로 돼 있잖아요. 얘가 부호가 바뀌더라도 이 문자에 써있는 이 내용은 변하지 않아. 부호가 바뀌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걸과 나오더라도 A제곱, B제곱, C제곱은 그대로일 거고 2AB, 2BC, 2CA도 전개하면 그대로예요. 이런 건 변하지 않는 거야. 자, 근데 방금 제가 여기에서 썼을 때는 B만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B가 혼자 있는 애만 마이너스를 붙는 거죠. B가 없는 애는 플러스 그대로일 거고. 기준을 얘로 잡는 거야. 그러면 부호가 바뀌는 게 보이죠. 제곱은 바뀔 이유가 없죠. 다 플러스가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C가 마이너스였을 때에는 C가 있는 얘랑 얘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플러스가 되겠죠. BC가 마이너스라면 네, 그럼 BC가 같이 있는 애만 플러스고 B 따로 있거나 C 따로 있는 애는 마이너스겠죠. 문자는 그대로고. 이해돼요? 힘들어? 네. 왜 고통스러워해?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를 같이 식 하나가 아니다. 네, 부호가 바뀌는 것도 다 다른 경우인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8번이랑 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써있는 게 좀 달라 보이죠?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6번이랑 8번을 제가 좀 비교해 가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6번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규칙을 먼저 얘기해보면 앞에 거 세제곱해서 쓰는 거고 세제곱이니까 뒤에 거 세제곱해서 쓰는 거고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곱하고 곱하기 3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 곱하고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3개가 곱해지는 거야. 자, 근데 A를 3번 곱할 거냐 B를 3번 곱할 거냐 A 2번 B 1번 곱할 거냐 A 1번 B 2번 곱할 거냐 이거야. 3번 곱하기를 할 건데 세제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경우를 다 따지는 거야. 네, 그래서 앞에 거 3번,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 뒤에 거 3번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3을 왜 곱했냐?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3을 곱하는 이유는 이제 8번을 좀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8번을 하기 전에 8번처럼 제가 6번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거예요. 세제곱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잖아요. 네,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규칙을 제가 방금 3개를 곱한다 그랬잖아요. 가로가 3개니까 자, 앞에 거 3개 곱해요. A 세제곱이죠. 뒤에 거 3개 곱해요. 그럼 B 세제곱이죠.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곱해요. 그러니까 A 제곱 B죠. 근데 앞에 거 2개 곱하는 경우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죠. 경우가 3가지지? 그러니까 곱하기 3이 있는 거야. A제곱 B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뒤에는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이죠? 근데 그것도 3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곱하기 3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8번은 이제 방금 이유 전개 방식을 봤으니까 8번으로 바로 갈게요. 그러면 앞에 거 3개 곱한 거니까 얘죠. 뒤에 거 A, B, C 곱한 게 얘죠. 네.
앞에 거 두 개가 x제곱인데 뒤에 거 하나인데 c죠. 근데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하나면 a고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하나면 a, b, c가 다 있죠. 개수가 a, b, c인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거야. 네, 그 다음에 앞에 거 한 번에 뒤에 거 두 개면 b, c가 이런 식으로 곱해지겠죠. 그러면 a, b도 이렇게 곱해지고 a, c도 이렇게 곱해지니까 x의 개수는 두 개씩 곱한 걸 더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좀 연결이 되시나요? 이 내용이? 전혀 안 되나요? 네. 안 돼도 괜찮다 그랬어요. 네. 형태를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외워놓고 문제 보고 A, B, C 숫자만 바꿔서 푸셔도 풀려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할게요. 자, 얘는 6번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은 위에 거랑 부호만 바뀌었죠? 방금 5번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B가 있는 애만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식의 문자는 그대로라 그랬어요. B가 여기 보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똑같은데 B가 두 개면 플러스니까 플러스인 거죠. 마이너스 B니까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B가 세 개니까 마이너스인 거야. 네, 그러니까 얘랑은 아예 같은 식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어떻게 썼냐를 좀 잘 보셔야 되고, 아까 얘기한 가로가 3개면 3개가 곱해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이 있고 9번, 10번이 있는데 요거는 우선은 지금은 그냥 좀 외워주시고요. 네, 왜냐면 뒤에 이제 인수분해할 때 좀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인수분해 좀 배운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면 왜 이렇게 식이 됐는지 조금 이해가 좀 되는데 지금은 그냥 우선 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7번, 9번, 10번은 설명을 할 거야. 네, 인수분해 할 때. 그래서 무조건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 좀 이제 유의를 해주셔야 될 거는 9번에 요거. 네, 요거를 잠깐 보시죠. 잠깐 아까 드린 프린트 잠깐 보시겠어요? 프린트 보시면 앞 페이지가 있고 뒷 페이지가 있는데 뒷 페이지가 그 변형이라고 써 있어요. 변형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이제 6번을 보시면 되는데, 네. 6번이 예 보이시죠? 네, 이거 보이시죠? 6번에 찾으셨어요, 다들?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에 6번 찾으셨어요? 자, 걔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이 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 공식 시험을 봐야 되니까 방법을 설명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졸려? 점점 눈이 촉촉해지는 느낌인데 졸려가지고. 네. 자, 얘는 자 우선 얘만 이렇게 써놓으면 요 9번식이 어려운 문제 좀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식도 제일 길죠 보니까. 네. 요 식은 긴 게 아니야. 6번식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9번이 식이 제일 긴 거고요. 이게 어려운 문제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얘를 바꿔 변형이잖아요. 얘를 아까 오른쪽 그 프린트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만들 거예요. 네.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2를 곱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요. 식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막 숫자를 곱할 수는 없어요. 마음대로 곱할 수 있는 숫자는 하나뿐이 없잖아. 뭘 마음대로 곱할 수 있어요? 0을 마음대로 곱해요? 1을 마음대로 곱할 수 있죠. 네, 0을 곱하면 다 0인데요. 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그럼 내 마음대로 곱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2만 이 가로에다가 분배 법칙을 다 할 거야. 네, 그러면은 2분의 1은 앞에 있고, 자, 얘는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 2a제곱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a제곱. 하나씩 쓰는 거야. c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거든요. 여기 있는 a제곱이랑 b제곱이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b를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다들 기억하시죠? 네, AA로 하고 마이너스 B로 해서 대각선 곱한 게 합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B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을 쓰면 2분의 1은 앞에 있고 하나가 A-B의 제곱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두 개씩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해도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B-C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얘도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A-C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아까 그 프린트에 있는 6번 오른쪽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보시면 여기가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C-A제곱이라고 써있죠? 이거 두 개 같은 거 알고 계시는 건가요? A-C제곱이랑 C-A제곱이 같은 거 알고 계세요? 네. 왜 같죠? 어차피 제곱되니까. 네. 어차피 제곱되니까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자, 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A-C의 제곱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C-A가 되겠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에 C-A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끼리 두 번 곱하니까 플러스가 된 거고 가로끼리 곱하니까 C-A의 제곱이 된 거죠. 그래서 가로 하나당 마이너스가 하나씩 나온 거기 때문에 곱해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니까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뒤에 풀다 보면 요거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2-x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얘는 x-2의 제곱으로 항상 바꿔서 풀어야 되거든요. 네, 상수항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기준이 항상 앞에는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문자가 없다면 이렇게 바꿔서 무조건 쓰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거 내용은 여기까지는 설명을 이제 공식까지 얘기를 해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서는 그냥 전개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할 얘기는 없어요. 그냥 전개하셔도 되고 요 방식으로 따라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뭐 5번을 그냥 하나 보고 갈까? 이렇게 써있는 의미는 이거 똑같으니까 치환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A로 치환해가지고 네, A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이걸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인데 다시 A를 대입하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C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전개를 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 2AC, 2BC, C제곱인데 이걸 제곱을 먼저 사용해서 쓰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치환을 이용해서 전개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 얘기를 해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필수예제 2번 네. 몇 페이지야? 여기 12페이지 자, x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x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다 전개하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전개를 하셔라. 그러니까 세제곱이 필요하면 곱해서 세제곱이 되는 애만 찾는 거죠. 네, 그래서 네, 6x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도 세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5x세제곱 그러니까 개수끼리 더하면 답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전개하시면 된다. 4제곱은 이렇게 곱한 게 4제곱이죠. 마이너스 2x 4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도 4제곱이네요. 플러스 5x 4제곱 그러니까 답은 3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했고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벌써 25분이에요. 네, 자, 시간 잘 가죠? 네. 수업 시간에
제가 거의 설명하다 끝나요. 네. 여러분들이 뭐 풀 시간이나 그런 게 많지 않아, 생각보다. 네. 설명을 막 하다가, 네. 거의 대부분 1시간 만에 금방 갑니다. 네. 풀 시간은 많이 줘야 한 30분? 네. 40분? 그 정도뿐이 못 드려요. 네.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도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뭔가 얘기할 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3번이요. 자, 필수예제 3번은 아까 했던 공식을 외워놨냐? 네, 여러분들은 아직 안 외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서 하셔도 상관없고. 네, 근데 저는 외워놨으면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각자 제곱해서 쓰는 거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 2개 곱하고 곱하기 2니까 2xy, 2yz, 2zx. 근데 마이너스가 z에 있죠? z에 있는 애만 마이너스, 없는 애는 플러스. 오케이? 자, 2번으로 갈게요. 아까 규칙 생각해보시면 앞에 거 3번 곱하니까 8x 세제곱, 뒤에 거 3번 곱하니까 27, 앞에 거 2번이니까 4x제곱, 뒤에 거 1번 곱하면 12x제곱, 곱하기 3이죠? 36x제곱,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이죠? 뒤에 거 2번 곱하니까 9죠? 앞에 거 2x 곱하니까 18x죠? 거기에 곱하기 3이니까 54x.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이렇게 해가면서. 네. 지금이야 뭐 어려워서 이제 그러겠지만, 이런 계산은 좀 익숙해지면 니네가 나보다 훨씬 잘 풀어. 네. 머리도 훨씬 빨리빨리 돌아가서, 네, 훨씬 빨리 풀어요. 네. 아직 그게 공식이랑 이게 접목이 안 돼서 지금 뭔 얘기하는지 어려울 수 있는 거야. 그냥 공식이 머릿속에 있으면 바로 푸는 거야. 자, 3번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식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공식을 보시면 8번이에요. 네. 8번 공식이에요. 그럼 공식을 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냥 얘 세제곱한 거에서 쓴 거야. 얘 세제곱해서 쓴 거고. 공식이랑 매칭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도 거기 공식이랑 생각해보면 앞에 거 3개 곱하니까 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x제곱은 이 상수항을 그냥 더한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한 거니까 6x제곱이고, x의 개수는 2개씩 곱해서 더한 거니까 2개 곱하면 2고, 2개 곱하면 6이고, 2개 곱하면 3이죠. 그러니까 11x. 뒤에 거 3개 곱하니까 6 이렇게 되죠. 이게 4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암산하는 겁니다. 네. 얘처럼 일단 중간 과정은 필요 없다.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네, 여기는 그냥 연산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네. 밑에 있는 이런 것들 연습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문제 좀 풀다가 또 안 풀리는 거 좀 풀어주다가, 네, 그러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4번에 나와 있는 건 치환하는 거. 아까 뭐 얘기했지만 또 공통인 게 있죠. 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를 뭐 a라고 치환을 하시면 되고, 치환을 하셨으면 a-2랑 a 플러스 3으로 쓰시면 되고, 전개하시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되고, 다시 대입하시면 a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되고, 다시 전개를 하시면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동량은 예쁜이 없죠?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쭉 이렇게 푸시면 돼요. 지금 제가 푸는 것처럼 네, 그냥 쭉쭉 푸는 거예요. 연산이 뭔지 아시잖아요. 연산하는 단어는 고민하는 단어는 아니야. 네, 그냥 연습이 되면 기계처럼 네, 기계처럼 그냥 쭉쭉쭉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혼합 계산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거죠. 네, 머릿속에 고민이 없어도 풀리는 거야. 네, 연산이라는 부분은 연습만 돼 있다면. 자, 지금 나와 있는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이미 3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자체는. 네, 3학년 1학기 때 이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3학년 1학기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기말고사 때. 네, 이렇게 하라고. 자, 얘도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뭐 가로가 4개죠? 이 가로가 1, 2, 3, 4라고 생각했을 때 무조건 전개를 해야 되는 순서가 있죠.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누구랑 누구랑 전개를 먼저 해야 돼요?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가 있다면 안 나시는 거죠? 네.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걸로 전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5잖아요? 이렇게 더해도 5죠. 네, 그래서 상수항끼리 더한 게 합이 같으면 그거를 전개를 하시면 x 앞에 개수가 똑같아져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거 생각해보면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이 있으면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이거 더한 게 x 앞에 개수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곱한 게 상수항 자리라고 얘기했고 요걸 맞춰주기 위해서 합을 확인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합이 같으면 1번, 4번 가로랑 2번, 3번 가로를 전개를 하시면 그러면 1번, 4번을 해보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 2번, 3번 가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니까 이게 공통이 된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양이 됐으면 1번이랑 방법은 똑같아지는 거니까.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상수항 이렇게 나왔는데 상수항의 합이 같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상수항의 합이 같지 않으면 상수항의 고부란계 같은 걸 찾는 거예요. 합이 같은 게 없다면. 그럼 곱이 같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게 이 자리가 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곱이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가 치환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이 안 보이면 곱이 같은 걸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뭐 그 다음 계산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똑같아서. 자, 그렇게 하면 14페이지까지 설명이 다 됐어요. 네.